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과는 이상하게 어색해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 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비밀은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알면 적의 마음도 훔치고 새로운 관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판을 뒤집고 매력을 터뜨리는 그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정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 부임한 30대 초반의 이사와 일하게 된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니 애자일 방식이니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새로운 용어와 업무 방식에 그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어느 날 친한 후배와 퇴근 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나이 먹은 내가 따라가기엔 너무 버거워. 한숨 섞인 그의 말에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부장님.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힘드셨을 거예요. 순간 정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들었던 노력하면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적응해야죠. 라는 말들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중국의 고전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따뜻한 말은 100년의 추위를 녹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이 한마디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 원장인 김성현 박사는 말합니다.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심리학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 뇌의 편도체, 즉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의 활성도가 즉시 감소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박민수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하소연하는 직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 가게 시작할 때 그런 적 있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 후 직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했고 결국 그 매장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오히려 역효과였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받을 만한 것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진정한 이해는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에는 비판도 평가도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이해와 수용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지닌 힘은 특히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조언이나 해결책보다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따뜻한 마법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건네보세요. 비록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담긴 이해와 공감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자극이네요. 서연 씨는 지역 문화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어느 토론 모임에서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관점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회적 맥락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일부 참석자들은 다소 무심하게 반응했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위축감을 느꼈지만 그때 모임의 원로 회원인 태영 씨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정말 자극이 되는 관점이네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따스한 빛처럼 서연 씨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태영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서연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다른 참석자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정말 좋은 자극이네요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의견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우리의 관점에 귀 기울이고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대화의 어둠을 밝히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대화는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긍정적 인정이 뇌의 생리학적 반응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태영 씨의 따뜻한 한마디가 서연 씨에게 이러한 긍정적 심리적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이 명언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자극이네요와 같은 말은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진심으로 공감받고 존중받을 때 더 많은 용기와 개방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정말 좋은 자극이네요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인간관계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윤호 씨는 기술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혁신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열정과 노력을 담아 준비한 만큼 다소 긴장되었지만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동료들은 각자의 피드백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선임 연구원인 강민 씨가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을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윤호 씨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 조언이 얼마나 깊이 있고 건설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윤호 씨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한마디에 강민 씨는 자신의 조언이 진정으로 가치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그 순간의 따뜻함에 공감하며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윤호 씨의 진솔한 반응은 강민 씨에게 내 의견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뿌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표현을 훨씬 넘어서는 특별한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언이나 피드백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중요한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심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말이 자신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의견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우리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상대방의 생각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대화의 온도는 한층 따뜻해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긍정적 인정이 상대방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언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더 많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정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되며 타인의 지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 이 명언은 제가 많이 배웠어요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의 불꽃을 지피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힘들었겠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힘들었겠어요? 은지 씨는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아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며 집안일까지 해내느라 휴식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남편인 동훈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지 씨의 지친 모습을 본 동훈 씨는 다가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겠다. 힘들었겠어요. 그 한마디에 은지 씨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훈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은지 씨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은지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정말 힘들었겠어요. 고생 많았어요. 동훈 씨는 아내의 말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힘들었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진정으로 인정받을 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 말은 마치 누군가가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힘들었겠어요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방어막을 낮추고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단순한 말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명하는 힘을 가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소통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깊은 소통의 시작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지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보고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재호 씨는 지역 사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재호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좋은 제안이지만 만약 이렇게 접근한다면 장기적인 유지보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순간 재호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김영 씨 의견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영 씨는 그의 반응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도 긍정적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화합과 존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그의 성숙함과 개방적인 마음을 보여주었고 대화는 더욱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라는 말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라는 말이 결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로 비춰져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에서 진정성과 배려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느끼며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재호 씨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관계를 더욱 신뢰 있고 깊게 만듭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방어적 태도 없이 받아들이고 대화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소통 방식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시작된다. 이 명언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대화 중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이해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이해요. 지훈 씨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민정 씨가 그날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고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회사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집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제대로 숨 쉴 틈이 없어. 민정 씨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조용히 다가가 민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 순간 민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진정성 있는 공감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민정 씨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친구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요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깊은 공감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느낍니다. 이 말은 마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대화는 더욱 진솔하고 편안해집니다. 지훈 씨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태도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에서 시작된다. 이 명언은 이해요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말 속에 담긴 공감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도 따뜻한 공감의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따뜻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 순간의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 정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대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부자습관집이었습니다.